얘들아 안녕. 나 돌아온 루비똥 아니 장수똥 꼰대아재야. 오늘 이 내 모습이 좀 재밌니? 세상에서 제일 비싼 똥이 뭔지 아니? 루비똥이야. 근데 오늘 이 장수똥 아저씨 꼰대아재 머리 위에 똥이 있고, 이 똥 위에 여기 얘 보이니? 얘 소리도 잘 내. 자, 얘가 지금 똥돼지가 똥을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방송을 보는 2030들은 잘 모를 거야. 꼰대아재가 어릴 때 제주도 놀러 갔어. 비행기 타고. 그래서 화장실에 갔더니만 뭔가 이런 소리가 나. 화장실 밑에서, 위에서 누면 바로 밑에서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잘못하면 제일 중요한 게 따일 수 있기 때문에 짝대기로 오지 말도록 이렇게 막 쫓으면서 볼일을 봤던 기억이 나. 근데 이 똥을 먹고 그 고기를 사람에게 주는 이 똥돼지들은 정말 거룩하지.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이게 돈 처먹고 똥 만드는 이 정말 쓸모없는 기계들이야. 자, 그런데 오늘 이 장수 꼰대아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 전에 이 똥 가면 혁명 20일에 가서 꼰대아재가 요즘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혁명 20일에 놀러를 갔어. 그러니까 꼰대아재 오셨냐고 당 대표를 좀 해보지 않겠냐 이래서, 그 황 대표가 내가 대표를 차지해 보면 백수 되는데 그러기는 싫고 이 똥 가면이나 한번 빌려주소, 소품으로 쓸 거니까 이래가 빌려왔어. 이 인기가 좀 오르니까 말이야. 요즘 황 셰프는 셰프복 바꾸고 나서 아직도 시원찮아. 근데 꼰대아재는 인기가 있으니까 어디 가면 막 다 뭐 해줄라 그러고 아주 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윤석열, 이재명, 그리고 안철수, 김부선 이 네 사람의 얽히고 얽힌 인연이 이번 대선을 지배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꼰대아재가 가볍게 이바구를 할까 해. 자, 오늘 수뇌부를 보인 사람이 있어. 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옛날에 뭐 노무현이 자기 뭐 죽은 장인이 남로당의 간부로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니까 노무현이 한마디 했지. 그러면 제가 제 아내를 버려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이러니까 그거 한마디로 사람들이 뚝소리를 못해서. 그럴 때 나 같은 이 꼰대아재가 있었다면, 보소 노 선생, 아니 대통령 부인이 아버지가 남로당이었다면 대통령 부인의 사상도 검증 대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뭔 뜬금없이 마누라 버려야 된답니까?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근데 그때 기자들이고 뭐고 그걸 한마디 물은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죄다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 내가 며칠 전에 그랬지, 꼰대아재 방송에서 이재명이 기사가 운전하기도 싫고 이재명이가 새벽에 일정입니다 가야 됩니다 하면 일어나기도 싫고 모든 게 다 하기 싫을 거라 그랬지. 이게 지면서 끌려가는 선거는 사실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오늘 갑자기 마누라가 자다가 낙상을 했는데, 의식을 잃고 낙상을 했는데 봉합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봉합이라는 거는 jet들이 날아간다 하려갖고 탕 맞고 이랬을 때 봉합하거든. 그런데 낙상을 하면 첫째는 뭐 근육 이상, 아니면 뼈, 뭐 또 아니면 뭐 찰가상이지. 낙상해서 봉합하는 사람은 내 처음 보는데, 이게 이재명이가 요즘 이게 참 그 성격에 진짜 찐남이잖아. 찐남. 다 찢어버리잖아. 근데 선거도 안 되고 지지율도 두 자릿수 차이 나고 하니까 어젯밤에 한잔하고 집에 갔는데, 말이야 또 뭐 김부선이가 그걸 했더라 이래가지고 막 그냥 싸우다가 지금 순전히 그냥 나의 조커야. 그렇게 어쨌든 낙상한 사람이 봉합을 했다 해서 좀 무서웠고, 의식이 없어서 침대에서 떨어진 사람이 1시에 봉합하고 바로 퇴원을 했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해. 좌우한 이재명이가 원죄가 많아서 그런지 엄청 수뇌부를 보여. 오늘 다 취소해. 마누라가 중요하지 대통령이 중요하나 오늘 하루는 간호에 집중하고 쉬겠어 이러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는 거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부인 김혜경이 평소 지병은 없는데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자, 그 스트레스의 주인공인 우리 옥수동 누나를 또 한번 소환해 보겠어. 옥수동 누나가 얼마 전에 윤석열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았어.
그거 참, 이 누나 정말 뭐 어떻게 살았든 정말 이 사람만큼 한결같은 사람은 나는 처음 봐. 여기에 윤석열은 내 한결같을까 의문이고, 네 제명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철수가 요즘 짧게 이제 한 길로 가고 있어. 그런데 이 누나만큼 지금 몇 년째냐? 한 7년, 8년을 한결같이 가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 후보님, 여기에서 후보는 네 제명이가 아니라 윤석열이야.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잖아요. 살살 다루어 주세요. 이 옛날에 난방비도 내지 않고 총각이라고 토낀 그 사람에 대한 미운정, 고운정 때문일까? 아니, 이 누나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가슴이 아픕니다. 전 남친이 곧 구속되는 뉴스를 봐야 되는 가혹한 현실이 고통입니다. 야, 이건 정말 이 반전, 이 누나의 글솜씨 정말 뛰어나. 정말 많은 남자가 정말 반할 만에 난방비만 내고 갔으면 정말 멋진 추억이 됐을 여자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봐. 이 말이 자기 페이스북에도 또 올렸어. 윤 후보님, 그래도 이재명을 살살 다뤄주세요. 한때는 옥수동 누나와 은밀했던 사이인데 가슴이 아픕니다. 비록 총각이라 사기친 횟수도 미운 정도 정이라네요. 점점 거의가 안타깝네요. 야, 이게 또 미운 정 때문에 그럴까? 정말 이재명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언제냐? 11월 4일 날 밤에 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이재명 부인이 지금 이 페이스북 댓글을 보고 이 기사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날 밤에 그래, 함부로 놀리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 했건을 하면서 하다가 뭐가 하나 나르지 않았을까? 뭐 꼰대 아재가 수준이 좀 없어서 꼰대 아재식으로 순전히 추측을 해본 거야. 그런데 자, 오늘 이재명이 가상 뭐 화폐 관련 간담회, 소방관 간담회 줄줄이 일정이 있었는데 다 취소해버리고 오늘은 대선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싶다. 오늘만큼은 죄송함을 무릅쓰며 아내 곁에 있고 싶다. 야, 이건 그냥 애모야, 애모. 그래서 힘들고 화가 날 뻔한 상황에서도 요 말이 또 재밌어. 늘 제게 힘이 되어주는 아내.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몸을 축내고 있던 아내에게 평생 두고 갚아도 다 못 채울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글을 올렸어요. 오늘 밤에 옥수동 누나가 또 페이스북에 글 쓴다에 500원 걸지. 자, 그래서 이재명이 요즘 이렇게 이제 흔해 보이는 남자가 됐어. 참, 옥수동 누나가 열이 좀 살 받겠어요. 그런데 요즘 안철수가 또 상당히 재밌어졌어. 어떻게 재밌어졌냐? 기자들이 안철수한테 며칠 전에 이재명의 오피스 누나 발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철수가 뭐 이 벤처 이런 쪽의 전문가라고 하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안철수가 동문 쓰다면서 오피스 문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쓰면서 그게 아니고 뭐 웹툰 가서 오피스 누나라는 그런 어떤 만화 제목을 보고 확 끄는데요 했다가 성적 발언을 했다고 지금 욕을 먹었다. 자, 이런 이야기라고 설명을 했어. 그런데 안철수가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지. 오늘 딴 날도 아니고 여성의 날 기념식에 가서 원래는 이재명이가 마누라가 낙상만 안 했으면 거기 같이 있어야 될 거야. 그런데 안철수가 이재명이가 있는 앞에서 했을 발언이었다고 봐. 뭐라 했느냐? 끊임없이 여성 스캔들이 일어나는 사람. 웹툰 제목만 보고도 낯뜨거운 소리를 내뱉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 되겠느냐? 이런 사람은 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철수가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가 안철수한테 이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아마 저기 좀 가지 않았지 않느냐. 뭐 이런 추측도 꼰대아지가 해봐. 그런데 요즘 이재명이가 사이다에서 고구마가 됐대. 원래 이게 시원하게 팍팍 지른다고 사이다였는데 이 오피스 누나인지 오피스 문화인지 발언을 잘못하고 난 이후에 캠프에서 이재명이한테 이제는 어디 가서 기자가 물으면 써준 걸 말고는 답하지 마세요 이랬대. 그래서 어제도
어디 장소에 갔다가 나오는데 기자들이 막 질문하니까 이재명이 뭉부닥으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앞으로 갔고 옆에서 경호원들이 다 떼놨다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 갑자기 고구마가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번져가고 있어. 그런데 윤석열이 얼마 전에 고발 사주 회사면서 이러니까 그러면 네 대장동하고 내 고발 사주하고 우리가 두 개 다 한 건씩 있으니까 동시에 특검하자 이런 거야. 그러면 네 재명은 그래 특검한다 만다라고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을 하지 않고 뜬금없이 윤한테 우리 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국가에 돼지가 떨어졌네? 너도 왜 떨어져? 그게 있기 싫냐? 똥밭에 좀 더 있어봐. 알았어. 국가의 정책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을 하자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서 자, 특검하자 했으면 특검 안 해. 대신 뭐 토론해. 이래야 될 건데 특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또 윤석열이가 그러지. 생각 좀 해볼게. 그러면서 적각 답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이 돌아가는 사태가 이 대선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라는 게 중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서 뭐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국가적 주택을 지어줘야 된다. 이재명이가 내 기본 주택이 더 낫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지금 토론 수준이라는 게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자빠졌고 안철수는 중간에서 잘못 알아듣고 오피스 문화요 했다가 끊임없이 여성 스캔들이 일어나는 사람, 저열한 이 성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돼서 되겠냐고 하고 오늘은 또 이재명이 집에 앉아서 수뇌부의 남자가 돼서 오늘 나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싶다 이러고 자 그래서 이 대선판이 그야말로 아사리 판으로 가고 있어.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웃는 사람은 누굴까? 꼰대아재 말 들으면 마지막에 웃게 되어 있어. 알가! 그런데 남산의 저 소나무같이 한결같은 옥수동 누나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자 삼겹살 한번 구워주고 싶은데 여기 우리 똥 먹고 잘 큰 똥돼지 네가 가가지고 누나한테 삼겹살이 되라. 알가? 자 그리고 이 동문서답 잘하는 오피스 누나 했는데 오피스 누나라고 말하는 우리의 저 안철수 요즘 잘하고 있는데 폭탄 한번 맞고 정신 차려서 더 잘하길 바래. 그리고 이 특검 그래서 대장동도 특검하고 고발사주도 특검해. 두 개 다 특검해. 그리고 이가 윤한테 뭐라 했어? 토론하재? 그냥 너희들이 만나서 둘이 조용히 문 닫고 토론 말라 해. TV 중계하에 매주 토론해. 그 굉장히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매주 토론해. 대장동도 토론 주제 넣고 그리고 옥수동 누나도 넣고 다 해. 토론해. 그리고 너네들 지금 똑바로 해야 돼. 예? 그래서 둘 중에 다 깜빵 안 가도록 한 사람은 분명히 가야지. 자, 여기 와. 가자. 아, 덥다. 저 죽는 줄 알았다. We are